이로 인해 양당 지지도 격차는 지난주 17%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줄었다. 20대 총선을 1년여 앞둔, 그러니까 이것도 MBN에서는 뭐라고 보도했냐면 청문회 이후에 야당 지지율 하락 이렇게 썼어. 근데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상승이야.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상승이야. 대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다들 그렇게 얘기해. 20대 총선을 1년 앞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추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 한국갤럽 정례 주간조사에서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지난해 8월부터 20%대 초반을 유지하다 연말부터 상승하고 있다. 반면 여권의 든든한 뒷배였던 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추락을 거듭한 결과 30%대로 고정되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30%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변화 없는 62%를 기록했다. 4주째 긍정평가는 30%, 부정평가는 60%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 인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사람들은 그 이후로 소통 미흡, 세제 개편안 증세, 인사 문제 등을 꼽았다. 한편 이런 여론조사는 10일부터 12일 4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한 것이다. 아니 이런 내용, 만약에 노무현 시대의 총리가 이런 조사를 받았다. 결과가 KBS, MBC, SBS, TV, 라디오 매시간 뉴스에 나올걸? 그지? 채널A, TV조선 그때는 없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문재인이었고 문재인이 지명한 총리가 이 정도 나왔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가 YTN에서 24시간 내내 저것만 보도할 거야. 그지? 그죠? 그런데 저거 보도하는 TV가 없어. 그지?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적합이라고 나온 걸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 정말 어이가 없죠? 이게 왜 그러냐? 이번 주말이 얘네들이 아주 고도의 여론전을 펼치는 기간이야. 지금 아주 고도의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이번 주말에 그 전세를 역전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비난,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여론을 트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봐봐요. 기사가 되게 골 때려. 어제 봐봐, 우리 어제를 기억해봐. 어제 방송 시작하자마자 속보가 나왔어. 뭐 어떤 속보가 나왔습니까? 뭐 야당이 여야 합의해줬다. 16일날 그 표결하기로 합의해줬다. 나왔죠. 그죠? 의도적 오보지 이거. 그 우윤군하고 전부 다 새누리당 새정연 의원들이 그러니까 옛날 민주당이 그거 합의해준 거 아니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냥 대대적으로 딱 그렇게 보도한 거야. 전부 다 도배했잖아. 2시간 동안 그렇게 3시간이지. 내가 방송 시작하자마자였으니까 그 2시경에 2시 반? 2시 반인가 내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이니까 3시인가 보다. 3시에 합의했다고 얘기하고, 그죠? 3시에 합의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6시 반까지 3시간 동안 뭉갠 거 아니야. 여야 합의했다고. 그치? 그러니까 여야 합의했다는 얘기를 보자마자 준비된 댓글원들이 달라붙어갖고 야당 뭐 하는 거냐? 왜 합의해준 거냐? 그러면서 쌍욕 댓글 달았잖아. 그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어제 의도적으로 그 여야가 합의한 건 본회의 일정만 16일 날로 연기한 건데 이걸 마치 표결을 연기했다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다 보도를 해. 그 다음에 거기에 준비된 댓글로 야당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악플을 달아. 그러면서 오늘도 그 몇몇 그 트위터들이 평상시 조용하다가 갑자기 또 문재인 까는 트위터들이 급증한 거야. 어젯밤부터. 뭐 하자는 거지?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번 주말에 이완구와 박근혜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문재인과 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바꾸려고 지금 공작을 하는 거야.
그 공작을 쉽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띄운 게 두 가지야. 사육사 사건하고 저 판사, 막말 판사 얘기를 써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막말 판사 요거 뭐냐. 내가 어제 얘기했지. 안상수의 보온병이 왜 나왔는지. 안상수 보온병이 왜 나왔냐면, 그 당시에 잘 기억해봐요. 사실은 YTN에 그 돌발 영상이라는 게 되게 유명했어. 그런데 그 돌발 영상이요, 공식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폐지됐어요. 내 기억은 그래. 2008년인가 9년에 돌발 영상이 폐지됐어. 그 맞아요? 내 기억은 그래. 2008년에 한번 잘 찾아봐. 그치? 2008년에 돌발 영상이 폐지됐어. 노정면 잘리고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 그죠? 그런데 2010년 11월 연평도에서 그 누구야, 걔 안상수가 보온병을 들고 했잖아. 그게 돌발 영상이다? 돌발 영상이 부활된지 아무도 몰랐어. 한 번도 관심을 못 끌었던 돌발 영상인데, 그 당시에 갑자기 돌발 영상으로 안상수 보온병이 딱 노정면이 했던 방식을 뭐라 하나 흉내를 내서 딩딩딩딩딩딩딩 그 돌발 영상에 그 시그널 음악 딱 넣어가지고요, 돌발 영상을 만들어서 뿌린 거야. 그러니까 진보 세력들이 그거 재밌잖아. 막 퍼뜨린 거야. 신난다고. 그냥 일부러 진보 세력인 척하면서 퍼뜨리고, 진보 세력들은 재밌다고 퍼뜨리고. 그래서 뭘 놓쳤냐? 국정원 뉴스를 놓친 거야. 국정원장이 8월 달에 연평도가 피격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청와대에 했다. 그러면 청와대가 그런 공격 가능성, 피습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날 무리한 훈련을 했다는 거냐? 이런 논쟁을 벌리려고 할 때 안상수 보온병을 띄운 거야. 그래서 안상수 보온병 온 국민이 알지만, 그때 청와대와 국정원 사이에서 삑살이 났던 거, 그 얘기는 아무도 몰라. 덮은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볼 때 저 부장판사 얘기가 지금 제일 댓글 많은 뉴스 아니야? 제일 활발하게 저 사건을 확대하고 있잖아. 제일 저 부장판사의 말들을 계속 확대하고, 아주 기사도 자극적이야. 아주 자극적 제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극적 제보를 해서 이 부장판사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욕바지. 응? 지금 이 판사는 이완구와 새누리당이 먹어야 될 욕을 대신 먹고 있는 욕바지야. 그때 안상수를 욕바지로 띄운 거예요. 이명박이 알면서 연평도 피격당할 가능성을 알면서 사건 터뜨렸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안상수 보온병으로 욕바지를 해서 쉴드를 쳐버린 거야. 국민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렸던 거지. 그런데 지금 저 수원지법 판사 얘기는요, 네티즌 제보? 아주 구체적이야.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나온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요거 우리 많이 봤던 거잖아. 쟤네 기획 스캔들 터트릴 때 맨 처음부터 전면 안 까요. 전면 까지 않고 하나씩, 그러니까 조금씩 까면서 뉴스를 늘려간단 말이야. 조금씩. 아니 이게 지금 한겨레나 손석희 뉴스에다가 제보한 거라니까. 제보를 일부러 해요. 야당 의원 잡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제보를 어떤 사람이 하는 거야. 제보를 한 3개 정도를 정확한, 정말 고급 정보를 제보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야당 의원이 경계심을 풀겠지. 그때 헛방을 딱 주는 거야. 그래갖고 주저앉은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제보가 그런 거예요. 이 야당 의원들 중에 특히 박지원 이런 사람들 밥이야. 박지원이나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노출된 밥이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막 제보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막 제보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 한 2-3건은 정말 이거는 특종이야. 특종감 제보를 해. 그러면 그 제보원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경계심을 풀어. 그리고 목말라 해. 그리고 그 제보에 막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인기에 취해갖고 또 한 건 쳐야 되는데, 이럴 때 싹 되게 비슷하게 진짜 맞는 것처럼 들이밀어. 그럼 그거 발표하고 문 닫는 거야.
바로 그 다음에 이거 막 확대해서 막 보도한 다음에 알고 보니 가짜였다. 그게 얘네들의 오랜 전술이에요. 옛날부터 야당은 그렇게 족쳤어. 그런 것처럼 지금 저 부장판사는요, 욕바지예요. 이완구와 새누리당의 만행, 여기에 지금 이완구, 박근혜, 새누리당,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한 욕바지야. 그러니까 보면 댓글들이 엄청 달리잖아. 판사 댓글에, 판사 뉴스에 댓글 TV 총동원 돼 있어. 막 띄우고 있잖아. 그러면서 지역 감정까지 조장하고. 내 말이 맞지? 결국 저게요, 뭘 하는 거냐? 이완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막 일고 있는데 저쪽에서 불이야! 갔다 오면 잊어버리잖아. 그걸 노리는 거야. 불질러서 그 분위기를 바꾸는 거지. 예. 방향 틀기. 지금 방향이 그렇잖아요. 이완구에 대해서 막 기사가 나오다가 지금 저 부장판사 얘기로 돌아가고 있잖아. 이완구에 대한 비판 기사들이 갑자기 클릭수가 떨어져. 왜? 많이 본 기사에 자꾸 저 부장판사 기사가 나오거든. 그러면 기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 나도 많이 보는 기사 쓰고 싶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 기사를 쓰는 거야. 그렇게 유도하는 거지. 그렇게 유도를 해서, 예, 역캠이에요? 미안해. 우리 깍두기 맨날 들어와서 물어보더라? 역캠인 거 알면서 오늘 또 3등 했잖아. 역캠 3위 했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야. 이러다가 아프리카에서 방 빼라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 아프리카의 초절정 미녀들 사이에 내가 저 어떡하지 저거. 아프리카에서 방 빼라 그러면 어떡하지? 미안해. 당황스럽지? 역캠 틀림없이 3위 누르고 왔는데 모습이 이래서 조금 당황스럽지? 미안해.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야. 심리적으로는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야. 그래서 역캠이니까 진정해. 너무 분노하지 말고 그냥 도로 나가서 다음 칸으로 가면 돼. 자, 심호흡을 해. 심호흡을 하고 그냥 조용히 나가서 다음 칸으로 가면 돼. 자, 하던 얘기 마저 하면 지금 쟤네들이요, 아니 이 부장판사의 지난 6년 동안의 만행, 그 6년 동안의 만행이 하루아침에 다 들통이 났네. 10,000건의 댓글 내일 더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서 더 자극적인 내용들, 그동안 썼던 자극적인 댓글들이 나올 수가 있어. 특히 오늘 저 이석기를 딱 언급했어. 그러면 통진당 쪽 지지자들은 너나 없이 저 기사 퍼돌릴 거 아니야. 그죠? 저거 다 RT할 거 아니야. 저 꼴통 판사가 이석기 영장 준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통진당 지지자들은 열받아가지고 그거 막 RT할 거 아니야. 그러면 통진당 지지자들은 뭐에 대해서, 이완구에 대해서보다 저 판사 욕하는데 집중하겠지. 요것도 고도의 분열체계 아니냐. 어때? 내가 지금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사람 엄지손가락. 지금 저 이 판사 얘기, 강희철 호남 비하 발언, 이게 내가 볼 땐 지금 이완구 문제에 대한 물타기를 하려고 지역별로 분열시키고, 내가 그랬잖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뭔데? 쟤네들이 99%를 지배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뭐? 분열책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중요할 때 지역별로 분열시키고, 영남 호남 싸움 붙이고, 호남 충청 싸움 붙이고, 그 다음에 여자 남자 싸움 붙이고, 진보 보수 싸움 붙이고, 그렇게 해서 지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을 몰고 가는 거. 그리고 충격 상쇄형 아이템 던지기. 분열, 이간, 그리고 충격 상쇄형 아이템 던지기. 이게 얘네들이 국민들을 지배하는 방식이었다. 내가 1월 달부터 시리즈로 방송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번 사건 내가 볼 때 딱 그 케이스야. 그치? 내가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쟤네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중요한 사안일 때 지역별로 분열시키고,
여자 남자 지역 분열, 그 다음에 뭐 부자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막 분열시켜서 국론 통일을 막고, 그리고 충격 상세형 아이템을 던져서 그쪽으로 그 국민 관심 몰아대고. 이게 이번 사건 딱 그렇잖아. 저기 판사 사건 봐봐, 기사. 대구 출신 이 판사는 대구 출신 A 판사는 그러면서 호남 비하 발언. 어쩜 모든 언론사의 똑같은 멘트가. 누군가 그렇게 보도자료 뿌렸다는 얘기지. 응. 이 판사는 변호사 자격까지 뺐으면 되는 거야. 저 판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도 뺐으면 되는 거예요. 판사 자르고 변호사 자격 뺐고, 그리고 저 만 건의 악플에 대해서 구속하면 되는 거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위 공직자가 저런 짓을 했다, 용서할 수 없다, 저거 만 개 악플에 대해서 구속시키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중징계, 어떤 중징계? 대충 딴 데로 돌리다가 내년 총선에 공천 주기? 공 세웠다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 판사한테 집중해서 이 이왕구에 대한 이 청문회 결과, 이왕구 총리 인준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끊어지면 그 공을 인정해서 공천 주려고? 니네들 지금 딱 그렇게 지금 작정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지? 제가 혹시 너무 지나친가요? 망치부인 얘기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망치부인의 주장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예리합니다. 합리적 의심. 주주절절? 구구절절이겠지. 구구절절 옳은 말씀. 그쵸? 지금 흐름이 그렇지. 지금 쟤네가 유도하는 흐름이 그런 거지. 아이, 내가 딱 그렇더라니까. 뭔가 내가 불길하더라고. 얘네 뭔가 작전 중이다. 그 작전이 뭘까? 계속 내가 이게 안테나 세우고 쫙 보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얘네가 요구하는 거. 여러분, 솔직히 지금 얘기 들으면서 소름 끼치고 놀란 분, 내가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던, 쟤네들은 우리를 분열시킨다. 지역별로 분열시키고, 남녀별로 분열시키고, 세대 간에 분열시키고, 그래서 분열을 시켜서 국민들의 이 단합을 막는 그런 작전을 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기사가 바로 그런 케이스다 라는 걸 찝어내니까 소름 끼친 거죠. 여러분 몰랐지? 솔직히 내 말 듣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 못했지? 잠깐만, 일단 얼렸다가 다시 물을게요. 지금 이 판사에 대해서 이 판사 기사를 내가 그렇게 분석하기 전에는 모르고 그냥 봤다가 내가 지금 분석을 해주니까 딱 그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그 전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망치 부인이 지금 해설을 해주니까 이 기사가 바로 그런 조작된,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온 기사다라는 걸 이제서 알게 됐다.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망치 부인 방송을 오래 본 사람들은 텔레그램으로 와. 망치님 좀 이 기사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댓글이나 이런 걸 쭉 보는 거야. 페이스북이나 댓글이나 이렇게 카톡을 쭉 보다가 망치 부인이 조금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하면서 보낸단 말이야. 이게 우리 방송을 오래 본 사람들은 뭔가 흐름을 봐. 자, 그러면 이번엔 다음 질문. 뭔가 이번 기사를 보면서, 이번 이 판사 기사를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너무나 너무나 네티즌의 제보? 그 다음에 네티즌 제보 이후에 어제보다 더 아주 상세하고 화가 나는 내용이 나오고 막 지역 비하 발언이 나오고 강희철 지역 비하 발언이랑 연결되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분 손. 뭔가 이 기사 조금 냄새가 난다.
이거 기획기사로 보였다라는 사람 손 몇 명 있어? 우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좀 기획기사라는 느낌을 딱 받았지. 그치? 드디어 이제 망치 부인이 방송 접어도 될 때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저기 망치 부인이 이제 방송 접어도 될 때가 됐어. 이렇게 국민들이 똑똑해진 거야. 뭔가 이 뉴스에 이상한 점이 느껴졌다라는 거. 이 기획기사가 느껴진 거잖아. 안 돼요. 물론 못 접지. 아까 손든 사람 봐봐. 그 많은 사람들 손들었잖아. 자기는 몰랐다고. 몰랐던 사람들 때문에 접지는 못하는데 아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걱정은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접는다는 건 아니야. 진정들 해. 또 논점을 벗어나고 있어. 내가 접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뿌듯하다. 여러분들 훌륭하다. 그런 얘기야. 망치부인 방송을 오래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기획을 하는구나. 어떻게 여론을 몰이하려고 조작하는구나. 자, 망치부인의 지금까지 얘기를 요점 정리하면 첫째,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충청도까지 부적합이라고 난 이왕구를 충청도 민심 얘기하면서 지금 라디오에서요 이 부적합이란 여론조사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내가 라디오 뉴스를 듣는데 오늘 전 지역에서 부적합으로 나왔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어.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왕구가 부적합하다라는 보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YTN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YTN도 안 나왔죠? KBS, MBC, SBS, YTN, 채널A, TV조선, 뉴스Y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충청도 민심을 고민해야 된다는 기사는 다 했어. 반면 충청도 민심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기사는 모든 뉴스에 다 나왔어요. 그죠? 그런 뉴스 다 들었지? 지금 이완구를 야당이 충청도 민심을 고려해서 낙마시키면 안 된다는 뉴스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뉴스에 다 나왔어요. 그치? 그런데 충청도까지 부적합이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무도 보도하지 않아. 충청도 아니 지금 이 한국갤럽 조사에 나왔잖아. 충청도에서도 부적합이 더 많다고.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부적합이 더 많이 나왔다니까. 올킬이야 올킬. 대구 경북 빼놓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부적합이야. 충청도도. 그런데 왜 그 보도 안 하냐? 나 진짜 볼수록 화나네. 그쵸? 아니 KBS, MBC, SBS 너네 지금 전파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채널A, TV조선 너네 국가에다가 그렇게 억지로 허락받고 지금 너네가 보도해야 될 게 뭐야? 이 새끼들 진짜 해도 너무하네. 아니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적합이 나왔으면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할 일이지. 어떻게 아무도 안 하냐? 어떻게 아무도 안 해? 그게 말이 돼 지금? 그러면서 야당이 충청 민심을 돌봐야 된다. 충청 민심을 감안해야 된다. 야 이 개! 야 이 10원짜리들아 진짜 확! KBS 시청료 거부해야 돼. KBS 시청료 거부하고 저기 케이블도 시청료 내지 말아야 돼. 이것들이 진짜 채널A, TV조선 문 닫기 전에 케이블 돈 못 낸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 스카이 케이블이나 이런 데에서 IT 우리 그런 운동을 좀 벌여볼까? IT TV에다가 IPTV에서 아예 채널A, TV조선 서비스 하지 마라. 용서할 수 없다. 이것들은 정말 보도를 못하게 해야 된다. IPTV들에다가 요구하는 거야. 이제 계약이 이제 끝나간 사람들 있잖아. 약정이 끝나간 사람들. 우리 다음에 그걸 얘기하자고. IPTV나 케이블 방송에서 채널A, TV조선, MBN 퇴출운동. 걔네 서비스를 하지 마라. 그래야 내가 계속 보겠다. 그런 운동을 해야 돼. 아니 말이야.
하루 종일 보도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보도 안 해? 어?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요, 책임을 물어야 돼요. 아니, 생각해봐봐. 만약에 노무현 때야. 아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쳐.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의 누가, 총리 후보가 이랬다면, 너네 이렇게 조용할 거야? 채널A, TV조선, KBS, MBC, SBS, 이렇게 침묵할 거야? 노무현이나 문재인의 총리 후보가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부적합 나왔는데 어떻게 아무도 보도를 안 하냐? 진짜 이 띠떼들아. 와 진짜 이래서 나더러 욕 못하게 하려고 법을 바꿨구나. 진짜 이 시댁이들. 언론사 자격을 박탈해야 돼. 이 10원짜리야. 요즘에 IPTV가요, 채널 삭제가 안 돼요. 요즘 IPTV가 채널 삭제가 안 돼. 옛날에는 채널 삭제가 다 됐어. 근데 업그레이드가 되면서요, 채널 삭제가 안 돼요. 그쵸? 지금 케이블 TV도 지금 채널 삭제 안 되지. 요즘에 채널 삭제 안 돼. 옛날에는 그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을 등록해서 보는 게 일반적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선호하는 채널로 들어가는 거를 어렵게 막아놨어요. 억지로 다 보게끔. 그래서 2단계를 거쳐야 선호 채널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선호 채널로 가기 전에 어쩔 수 없이 귀찮으니까 그냥 채널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채널A TV조선을 채널 삭제하는 버튼이 없어. 옛날엔 삭제 버튼이 있었어요. 애들한테 유해한 것들을 삭제하는 버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 그치? 채널 숨기기가 쉽지가 않. 내가 지금 LG하고 LGTV하고 KTTV 2개를 보는데 둘 다 채널 숨기기가 쉽지가 않대요. 쉽지가 않아. LG도 안 돼. BTV는 채널 삭제가 돼요. 왜냐면 BTV는 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TV로도 없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채널 삭제 기능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옛날 9버전은 돼요. 나도 옛날에 그 셋탑박스가 9버전일 때는 삭제가 됐어. 그런데 얘네들이 적당한 시점에 신버전으로 막 바꿔줬잖아. 기계를 새로 막 바꿔줘요. 이 사모님 계속 봐주시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새 기계로 바꿔줬어. 새 기계로 바꾼 다음에 채널 삭제 기능이 없어졌어. 그 넓은 땅님, LG TVG에서 채널 삭제하는 기능 좀 알려주세요. 나 텔레그램으로 좀 보내줘. 난 내가 지금 이 셋탑박스를 한 6개월인가 7개월 전에 새 걸로 받았어요. 새 걸로 받았는데 그 전에는 내가 선호 채널을 볼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요, 공짜로 바꿔준 다음에 없어요. 채널 삭제 기능이 없어. 채널 숨기기가 안 돼. 그러니까 그 넓은 땅님의 기계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우리 건 지금 새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채널A TV조선 YTN, 나는 이 YTN도 문 닫아야 된다고 봐. 24시간 보도 채널인데 24시간 보도 채널에서 지금 청문회를 이틀 동안 하고 국민 전 지역에서 부적합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도를 안 하냐? 건너뛰기 없어 그런 거. 자, 잠깐 집중하세요. 예. 아니라니까 IPTV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계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계가 다르다고. 공짜로 새 거를 바꿔준 다음에 채널 삭제 기능이 사라졌다고. 자, 집중. 예, 집중합시다. 지금 이제 채널A TV조선 MBN은 종편이잖아. 근데 YTN은 아주 오래된 보도 채널이야. 그런데 YTN 당연히 2008년부터 이상해졌지. 이 YTN도 자격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여론조사를 보도를 안 하냐고. KBS, MBC, SBS 얘네도 문 닫아야 돼. 뉴스 못하게 해야 돼. 채널A, TV조선, YTN, MBN, KBS, MBC, SBS 모두 뉴스를 못하게 해야 돼. 손석희 뉴스만 하라 그래야 돼. 아주 뉴스를 한다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국민 모든 전 지역에서
충청도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이완구는 부적합하다가 우세한데 그걸 어떻게 보도를 안 해? 어? 그거 어떻게 보도를 안 해? 그래놓고 니네가 언론이야? 아씨, 계속 화가 나. 씨. JTBC도 다 믿으면 안 돼. 손석희 뉴스만 믿어. 이 사람들아, 오마이갓 텔레비전이야? 오마이갓 텔레비전이냐고. 지금 뷰스앤뉴스하고 오마이에서는 좀 다뤘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 지금 하루 종일 텔레비를 틀어놓자 사람들이. 곳곳에 IPTV나 케이블 TV를 다 틀어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KBS, MBC, SBS를 틀거나 채널A TV조선을 틀거나 아니면 YTN이나 뉴스와이를 틀어놓는데 MBN이나 이 8개 텔레비전 뉴스에서 아무도 보도 안 했어. 라디오도 아무도 보도 안 했어. 이거는 매우 심각한 언론의 기본 기능을, 기본 임무를 방기한 정말 이거 치명적인 문제라고 봐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세월호 때 전원구조, 탑승객 전원구조라는 오보만큼 나는 오늘 이것들이 저지른 이 죄도 나는 그만큼 큰 죄라고 봐. 어? 안 그래? 망치부인 말에 동의하시는 분 손. 세월호 사건 때 확인도 안 하고 탑승객 전원 구조라고 온 나라에 오보를 뿌렸던 그 방송사들의 잘못이, 그 잘못과 오늘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부적합이라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건 이건 동급의 잘못이라고 봐요. 언론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은 언론을 언론사 자격을 박탈해야 돼. 언론사 자격을 박탈해서 박살을 내야 돼. 아주 그냥 보도를 못하게 해야 돼. 그래놓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다 의도적으로 충청도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는 둥, 충청도 민심이 나빠지고 있다는 둥. 아니 MBN 저기 MBN에서 오늘 아침에 올린 기사 봐봐. 뭐라고 났냐? 충청도에서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게 제목이야. 청문회 이후 야당 지지율 하락. 그러면서 그 기사에 이완구에 대한 적합도 얘기는 안 나와. 이것들이 진짜 MBN을 제일 먼저 문 닫게 해야 돼. MBN을 제일 먼저 문 닫게 해야 돼요, 저거. 이것들이 말이야. 이 MBN에서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내서 뭘 노린 거냐? 저길 노린 거야. 그 국민들의 착시 현상. 동조 현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뻥을 친 거야. MBN의 보도 내용에 뭐가 나왔느냐?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하락했다.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했다. 박근혜 지지율은 상승했다. 그러고 나왔어. 맨날 비판만 하나. 그래, 미안하다. 나는 교과서에 충실한 사람인데 내가 애들한테 가르쳤던 정치 교과서에는 언론의 임무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판만 하는 거야. 아, 정말 들어올 때 IQ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이거 진짜. 네, 기가 막히죠? 이거는 가만두면 안 돼. 아니 이완구에 대해서 전국에서 반대한 건데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부적합인데 어떻게 그게 보도가 한 군데도 안 되냐고. 왜 안 할까요? 보도 막은 거죠. 이 8개 방송사의 보도를 막은 거라고. CBS 라디오까지도 막은 거라고. 왜? CBS 라디오까지도 막아서 뭔데? 국민들의 여론을 차단하는 거야.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다들 분노를 갖고 있어. 근데 아무도 이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조사가 발표가 안 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그러면서 나도 딴 데로 가야 되나? CBS가 제일 이상해지고 있어요. CBS가. 내가 CBS를 계속 감시하고 있는데 지금 CBS도 김현정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변했어.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진보적인 내용들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 그리고 완전히 작업장이야. CBS가 쟤네들 작업장이야.
KBS 근데 도리어 KBS 라디오가 낮 동안에 들으면 가끔 괜찮은 프로가 있어.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쟤네들은요, 이번 주말에 오늘 내일 모레 요 3일 동안에 저 판사 얘기 떠들고 딴 얘기 막 스캔들도 터질 거야. 스캔들을 막 몇 개 터트려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사를 해서 이완구를 덮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16일날 대충 표결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16일날 대충 합의해 주려고, 합의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주말 내내 야당을 압박하려고. 그래서 야당 몇몇 인사들 계속 들먹이면서 들쑤셔가지고 문재인한테 협박하고 문재인 비난하게 하고, 그래서 문재인이 위축되게 하려는 그런 전술이야. 자, 어저께 문재인이 의총을 소집했는데 안 온 애들 누구냐? 지금부터 할 일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급한 때 이완구 청문회 이후에 그 총리 인준 어떻게 할 거냐? 당대표가 의총을 소집을 했어. 그런데 안 나온 애들이 있어. 이제 앞으로는요, 어쩔 수 없어요. 출석부를 따져야 돼. 물론 매번 오지 못할 수도 있죠. 그죠? 매번 못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할 때 뭐 한다고 안 왔대? 불출석한 애들은 사유를 알아봐야 돼. 야당 원내 의원총회 할 때, 야당 의원총회 할 때 빠진 사람들 뭐 하면서 빠졌는지 물어봐야 돼. 일단 첫 번째, 우리 동네 의원이 출석했나 안 했나 확인한다. 두 번째, 그 시간에 어디서 뭐 했냐라고 물어본다. 그 시간에 어디서 뭐 했냐라고 물어본다. 그래서 별달리 하는 일 없이 안 나왔다. 그럼 얘는 내년에 대가를 치르게 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소방점검. 소방점검에서 소방점검. 자, 중요한 얘기. 뭐라고요? 지금 이완구가 누구야? 이완구가 삼청교육대에서 일하고 훈장받은 애야.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 안 됐죠? 병역 면피한 거 1심에서 현역 판정 받았던 애가 3번을 연기하고 이의 신청해가지고 2급으로 빼고 그 다음에 경찰로 들어갔다? 경찰은 신체 이상 있으면 못 들어가는 데인데, 응? 자, 이거 뭡니까? 이완구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그 다음, 6번 강의하고 6천만원 받은 거, 그것도 해결 안 됐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서 협박한 거. 이제 언론이 정치 권력을 비판하면 얼굴 모르는 사돈의 8촌이 받은 돈까지 다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짓 못하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이완구를 갖다가 얘네들이 지금 작전을 피는 게, 이 네티즌들,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킨 다음에 뭐 하려는 거예요? 이번 주말을 넘기려는 거야. 넘겨서 대충 딴 얘기로 막 사건 터뜨려갖고 이완구 총리로 앉히려고. 여러분, 총리는요, 대통령하고 동급이에요. 대통령 유고시, 우리는 역사적 경험이 있어. 박정희가 총 맞아 죽은 다음에 최규하가 대통령을 했어. 선거 없이 총리가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야. 총리는 곧 대한민국의 얼굴이에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사람이 총리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다 봤어. 외국인 기자들도 다 봤는데 이 사람을 총리로 시키면 대한민국 국격이 뭐가 되겠어? 그렇지. 노무현 탄핵 때 그때 고건이 총리하면서 대통령의 지휘 업무를 봤던 거 아니야. 총리는 대통령과 동급이야. 그런데 세상에 이제까지 나왔던 총리 후보 중에 가장 저질인 이완구를 그냥 총리로 앉히자?
그걸 합의해 주는 게 야당이다? 어떤 놈 마인드에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추적해 봐야 돼. 추적을 해봐야 된다고. 충청도 민심? 충청도 민심도 부적합이 더 대세라고! 지금 얘네들이요, 이런 얘기를 뿌리는 게, 이런 걸 이렇게 딱 빌미를 주는 게 뭐냐 하면, 야당에 내분이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거야. 야당에 내분이 있는 것처럼 막 보여줘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어디로? 야당 비판으로 돌리는 거야. 이명박 때 내리 그랬어. 사고는 이명박 한나라당이 쳤는데 네티즌은 전부 다 민주당 욕을 했어. 기억나지? 매번 한나라당하고 이명박이 사고를 친다? 근데 야당 뭐 했냐? 다 기사는, 댓글은 그렇게 써. 맨 첫 놈이 그렇게 달면 그 밑에 있는 놈도 그렇게 달아. 그 시리즈예요. 그게 일부러 유도하는 거야. 아니, 이명박하고 한나라당이 잘못했는데 그 밑에 댓글은 야당 뭐 했냐야. 이런 걸 막지 못하고 뭐 했냐. 지금 오늘도 그런 거 보입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이번 주말에 오늘 내일 모레 요 3일 동안 뭐든지 야당을 엮어가지고 야당을 욕하려고 막 유도해서 들어갈 거예요. 예. 막 야당 비판으로 몰아가는 놈들이 지금 작업, 내 트위터에도 나타났어. 지금 트위터 한번 쭉 뒤져봐요. 트위터에도 보고 페북에도 보면 작업 들어갔어. 박근혜와 이완구가 먹어야 될 욕을 문재인과 야당으로 돌린다. 그게 얘네 작전명이야. 근데 한꺼번에 못 넘어가니까 누구로? 저기 아주 쇼킹한 판사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맥을 끊는 거야. 맥을 끊고 이완구에 대해서는 포기하게끔 그냥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로 몰고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전지역 부적합, 그걸 널리 알려야 돼. 전지역 부적합이라는 그 내용을 카톡, 페북,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다 알려야 돼. 텔레그램, 여러분들이 하는 SNS, 밴드, 이런 데에다 다 올려야 돼요. 이완구에 대해서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적합이 우세했다. 그렇게 딱 제목 뽑아가지고요 돌려야 돼요. 이 새끼들. 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얘기로 넘어가자면, 우리 가볍게 넘어가면, 진중권 교수. 자, 또 채널A의 뭔 앵커, 채널A인가 TV조선? 무슨 앵커가 이번에 그 녹취록을 넘긴 한국일보 기자, 이완구 녹취록을 넘긴 한국일보 기자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생방송에서 얘기를 했다며. 그러니까 그 생방송에서 이름을 알려주지 마세요. 그거 마케팅이에요. 이름을 알려주지 마. 뭐하러 그 이름을 알려줘? 그냥 TV조선 앵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TV조선의 수준이 딱 규정이 되는 거지. 우리도 그들이 했던 대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한 사람의 이름을 띄워주면 걔는 스타가 되는 거야. 노이즈 마케팅이 돼. 그러니까 TV조선 앵커 이렇게 딱 해주는 거지. 자, 한국일보 기자가 그 녹취록을 야당에 넘겼다고 쓰레기라 그랬다며. 예. 그래가지고 TV조선에서 그 사과 자막을 내보냈다지? 사과 자막을 내보내고 그냥 덮고 가자는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우리 진중권 교수가 또 한 방을 날렸어. 예. 진중권 교수의 트위터. 충격! 쓰레기가 말을 하네. 무슨 뜻일까? 예. 그 진중권 교수가 트위터로 충격! 쓰레기가 말을 하다니 이렇게 썼다면서요? 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알아듣는 사람만 웃는 것 같아. 정말 이 진중권 교수의 센스, 진중권 교수의 감각, 정말 보통이 아니야. 예, 충격, 쓰레기가 말을 하다니. 그 쓰레기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죠. 그 쓰레기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데 좌우지간 쓰레기가 말을 하다니 라고 한 방 날리셨다는 거. 그러면서 나는 이것도, 요 TV조선 앵커도요, 그
다 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요 3일 동안 16일까지 국민의 모든 관심은 뭐로 가야 된다? 이완구로 가야 돼. 이완구가 총리 자격이 있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정말 이 몇십 년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여기서 이완구가 통과되면, 총리가 되면 삼천교육대 부활시켜도 할 말 없는 거야,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완구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삼천교육대 부활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 뭔 말인지 알아요? 이완구가 누구야? 삼천교육대로 훈장받은 애야. 대놓고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 불러놓고 얘기한 거 아니야. 너네 너 뭐 기사 똑바로 안 써? 너 누가 알지도 못하게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죽는다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야. 지금 이미 그놈의 그의 모든 그 사고가 다 드러났어.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통과시켜봐. 그러면 그 뒤에 기자들 데려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고 아니면 막 누명 씌워 죽여버려도 막을 방법이 없어. 삼천교육대를 만들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너네 알면서 통과시켜줬잖아 라고 얘기할 건데 어떡할 거냐고.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 우리 월요일 이후에 이완구가 총리 인준 포기하면, 이완구 사퇴하면 그 다음부터 판사 욕해도 돼. 그지? 이완구 자른 다음에 판사, 저 판사뿐만 아니라 다른 판사들에 대해서도 다 조사해갖고 다 털어서 정치적 편향이 있는 판사들, 이제까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들 있잖아. 영장 발부. 걔네들 다 조사할 수 있어. 지금은 이완구를 낙마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예. 지금은 이완구를 낙마시키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야. 방향을 놓치면 안 돼. 예. 방향을 놓치지 않고 이완구가 총리라면 안 된다라는 그 단 하나, 그걸 위해서 저는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제 뭐 신분이 뭐 누구에게 널리 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해야 돼? 기도라도 하세요. 기도라도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완구 총리 낙마를 막기 위해서 이 여론전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심전력으로 기도라도 하세요. 예. 기도라도 하셔서 막아내야 돼요. 대한민국 이거 후퇴입니다. 박근혜만으로도 우리가 골치가 아픈데 박근혜 하나로도 우리는 지금 대가리 터질 것 같아. 이완구까지 총리로 와봐. 어떡하려고. 박상옥 대법관 이거 누구야? 지금 박근혜가 밀고 있는 대법관이 박상옥이라는 사람이야. 대법관 후보가. 이 사람 누구야? 박종철 고문에서 죽인 경찰이 5명인데 2명이라고 축소 은폐했던 검사야. 검사 출신이야. 그 당사자야. 그리고 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92년인가 4년에도 고문을 했던 경찰을 수사하면서 불구속으로 수사했다니까? 고문 경찰 수사하는 걸 불구속 기소했던 사람이야. 물고문, 전기고문하고 이런 게 뭘 그렇게 큰 죄냐라고 보는 사람이 지금 대법관으로 오고 있다고 지금. 어떡할 거야? 국민 여러분, 지금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박근혜가 지금 정치적 위기에 몰리니까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야. 뭔데? 공안 탄압, 공포 정치, 두려움을 가지고 찍어 누르는 거, 그거밖에 없어. 지금은 분열책을 쓰잖아. 공포 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세계적인 이목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박상옥이 대법관 되고 이완구가 총리 되면 박근혜는 가만히 앉아서 놀면 돼. 밑에 있는 놈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 우리가 다 같이 외쳐야 되는 건 뭡니까? 이완구 사퇴하라야. 주말 내내 국민들이 주장해야 될 건 뭐야? 이완구 사퇴하라. 총리는 대통령과 동격이다. 박근혜 하나로도 우리 쪽팔리는데 이완구까지 총리가 돼봐. 대한민국 뭘로 보겠어? 안 그래? 예. 지금 문재인 당대표가
주장한 내용이 뭐야? 우리는 16일로 여야 합의해주기로 한 거 아니다. 이완구더러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준 거다. 16일 본회의로 연장한 것은 그 16일에 동의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준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도 라디오에 안 나와. 그죠? 라디오 TV뉴스에 안 나와. 지금 문재인이 강조해서 얘기한 건 16일 날 가서 총리를 시켜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거 역시 TV도 라디오도 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관심사는 이완구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유도하려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막고 있어.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독하게 뭉쳐야 돼요. 독하게 정신 차려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집문서를 봉투에 넣어. 봉투에 여기 집문서 있어요 라고 적은 뒤에 현관 밖에다 딱 걸어 놓는 거야. 아파트 집문서를. 누구든 뛰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 이완구가 총리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표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지갑 가득 현찰을 5만원짜리를 가득 터질 듯이 넣어서 살포시 대문 밖에 내놓는 거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여러분이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는 거야. 이거 주말에 못 막아내면 그 뒷책임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고. 나는 독재시대에 태어나서 18살까지 19살 18살까지 독재 정치 하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독재 정치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알아. 나보다 어린 사람 당신들은 못하잖아. 당신들은 그때 그 고통을 당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거 못 당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막아내야 돼. 이완구 스스로 사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방향을 잃지 않고 이 이완구 전국에서 부적합 그 얘기 이완구가 총리로 적합하냐라고 물었을 때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부적합이었다. 그 내용을 널리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주말에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들 겁주고 그래서 이 이완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몰고 갈 거라고. 그러지 않도록 국민들이 그래서 벌어진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또 지면서 괴로워하지 않도록 널리 알리셔야 돼요. 다음 이야기는 이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위 1%의 재산 정도가 그러니까 상위 1%의 평균 재산이 500조 원이래. 우리나라 상위 1%의 그 재산이 500조 원이래. 그게 아마 상위 1%의 평균 재산이래요. 그래서 그럼 상위 1%가 갖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으면 아파트 한 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대. 아파트 한 동. 그러면 하위 1%, 우리나라 소득 분위의 최하위 1%는 평균 500만 원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최하위 1%는 그 500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들이고 최상위 1%는 500조 원을 갖고 있대. 그럼 몇 배 차이야? 몇 배 차이야? 최하위 1%가 500만 원이면 전 재산이 500만 원이란 얘기지. 전 재산이 집이랑 뭐 물건이랑 이런 걸 다 합쳐서 500만 원어치 갖고 있는 게 최하위 1%. 500만 원 없는데 뻥까지 마세요. 지금 님이 갖고 있는 컴퓨터도 그거 몇십만 원으로 처리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방 보증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고물차라든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나 모바일이나 이런 장비들, 옷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500만 원어치 정도 된다는 얘기야. 그게 가장 가난한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 포함되는 거죠. 그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평균 재산이 500만 원이래. 약 1억 배가 차이 난다는 거잖아. 1억 배 맞지? 1억 배지. 내가 세다가 그거 놓쳤어.
1억 배가 차이가 나는 거야. 이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가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 1억 배 아니야? 얼마야? 100만 배는 확실히 넘어. 동그라미 8개야. 예. 동그라미 8개 차이야. 500만 원이잖아. 500만 원.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조, 10조, 100조. 예. 그러면 동그라미 8개야. 동그라미 8개면 얼마예요? 동그라미 7개가 1000만이고, 동그라미 8개면 1억이야. 1억 배 차이야, 1억 배 차이. 예. 억 배 차이야, 억 배 차이. 상위 1%하고 하위 1%의 재산 정도가 1억 배가 차이가 나는 거야. 아까 이 억 배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 지금부터 채팅하지 마. 걸리면 죽어. 예. 1억 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러니까 빈부격차 굉장히 심한데, 이 빈부격차가 심한 문제를 그냥 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질 것 같잖아. 그런데 가난은 끝이 있어. 제로. 그죠? 500만 원 날리는 거 금방이야. 가난은 끝이 있어. 자, 가난한 사람들이 제로가 됐어. 그럼 죽는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은 누가 죽을까요? 그 다음엔 부자가 죽어요. 부자가 죽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제로에 가까워. 그런데 부자들은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런 부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있는 게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그 전설이야. 어떤 왕이 너무나 황금을 사랑해서 소원을 빌었잖아. 자기가 만지는 것은 모두 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지는 모든 것들이 금이 됐어. 그래서 뭐가 돼? 먹지도 못하잖아. 전부 다 금으로 변해버려서. 나중에 사랑하는 딸도 금이 돼버리잖아. 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살 수가 없는데.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끊임없이 이 욕심이 눈덩이와 같아서 계속 구르는 거야. 그 욕심이 끝나지 않고 멈추질 않아. 근데 이 욕심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갔을 때 그 끝은 뭐냐? 공멸이야. 모두가 다 죽는 거야. 그 욕심이 끝나지가 않으면, 욕심의 그 수레바퀴가 멈추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죽겠지.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죽지만 도미노처럼 다 같이 죽는 거야. 공멸. 그래서 망국, 나라가 망하는 거야. 어느 나라나 어느 왕조나 망할 때 똑같았어. 빈부격차가 극심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 비참한 일이. 그러다가 사회 불안 현상이 나타나. 묻지마 폭행처럼 범죄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로부터 옛날 언제도 고구려에도 진대법이 있었어. 고구려의 진대법. 그다음 삼국시대 때도 가난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먹여 살렸다고.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거 누가 한 말이냐? 개뻥이야. 원래 우리나라에 삼국시대부터 복지제도가 있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봤잖아. 그 유명한 대장금. 대장금에서 장금이가 와서 일하는 데가 어디야? 해민서 이런 데서 일하잖아. 그게 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는 곳이야. 예. 대장금 이거 봐. 중요한 얘기 나오니까 또 막 생지랄들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창은 딴 얘기고 뻥까지 말고 조용히 해. 이게 뭐냐? 옛날부터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공짜로 치료해주는 국립병원이 있었어. 국립치료시설을 운영을 했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곡식을 나눠주는 그런 제도를 뒀어. 이유가 뭘까? 예. 이유가 뭘까? 폭동을 막기 위해서. 밀란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복지제도를 둔 거예요. 이 뭐 조선시대에는 뭐 진율청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복지제도가 왕조시대에도 있던 거라니까? 왜? 극빈자들이 분노하면 뭐가 일어나니까? 밀란이 일어나,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갑니다. 폭동을 막기 위한 것 뿐만이 아니야. 그러면 폭동은 뭘로 막으면 돼? 공권력으로 막으면 되잖아. 폭동을 일으키는 국민들은 총칼로 막으면 돼. 폭동이 두려우면 안 된, 폭동이 두려워서 그걸 둔 게 아니에요. 장군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 창, 비싼, 날카로운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갖고 있는 정부가 폭동이 무서워서 복지제도를 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폭동과 밀란을 막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농민이 몰락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농민이 몰락하면 뭐가 안 들어와? 세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세금. 그렇지. 세금이야, 세금. 농민이 몰락하면 농민이 국가에다 내야 되는 세금, 그 세금을 거둘 대상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복지제도를 둔 거예요. 삼국시대부터 복지제도를 뒀던 이유는 실제로 세금에, 그러니까 이 납세 주체인 평민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거야. 그래야 망하지 않고 노비가 안 되고 그 유지를 해서 또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낼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활인서로 나왔다. 그래요. 활인서, 해민서 모르겠어. 내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가난한 국민들을, 가난한 백성들을 돌봐주는 공짜 의료시설이 있었다고.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삼국시대에도 다 있었어요. 이게 동양에서는 다 있었어. 동양에서는 당연하게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치료비를 공짜로 해주는 기관을 운영했다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지. 그래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자영 농민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정조시대 때 1791년인가에 신해통공이라는 거래요. 그게 뭐냐 하면 국가 연도가 정확한가? 신해년이 몇 년인지 한번 찾아봐봐. 그 1700년대 말에 정조가 모든 공노비를 해방시켜. 모든 공노비, 즉 관청 산하에 있는 노비들을 전부 다 해방을 시켜가지고 노비를 평민으로 승격시켜. 그 이유가 뭐겠어? 그 이유가 그 당시에 농민들이 몰락을 해가지고 산노비로 전락을 하거나 아니면 그 돈 있는 자영농들은 양반의 지위를 샀어.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비들을 해방을 한 거예요. 그만큼 농민은 곧 세금을 내는 주체이고, 그래서 조선의 그 국훈이 뭐야?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구가 농자 천하지 대본. 농자 천하지 대본이 그게 우리 조선의 건국 이념이야. 농민이 천하의 기본이다. 왜? 농민이 먹고 살아야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내야 국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근본은 국민이다. 그 이념이 소위 이 동양 철학의 기본이야. 동양 정치학의 동양 정치 철학의 근본이야. 농민이 뭐다? 국가의 기본이다. 근간이다. 그래서 농민들을, 그러니까 왜 세종이, 여러분 그 뿌리 깊은 나무란 드라마에 보면 세종이 똥장군을 지고 막 똥 빌어주고 다니잖아. 거름 주고 다니잖아. 도대체 왕이 왜 농사를 고민하냐고. 왜 왕이 농사법을 개발하냐고. 그 이유가 뭐냐?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돼야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잘 걷어야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소위 대자본가들이 지배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빈부격차 문제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안 하는 거야. 물론 1992년 이전에 89년까지는요. 이 유럽에서 복지제도가 되게 잘 돼 있었어. 세금도 많이 걷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 거의 안 걷고 복지를 많이 주고 그랬어. 복지 혜택을. 그런데 90년대에 이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신자유주의가 25년 동안 지배하면서 세계는 복지를 잃어버리고 빈부격차를 축소하려는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했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15년째 경제가 활성화되질 않아.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나라도 자료 찾아봐봐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미국은 9.11 사태 이후에 경제가 망했다는 얘기가 있어. 미국은 9.11 사태 이후로 경제가 죽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그 90년대 이후로 2000년대도 회복이 안 됐어. 그래서 유럽도 서민들은 2000년대 이후에 계속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에서도 대학에서 등록금을 걷고 독일 같은 데서도 대학에서 등록금을 걷잖아. 그러면서 각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인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었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줄이면서 복지 혜택을 줄여갔단 말이야.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전 세계가 지금 2000년대부터 경기 침체에 빠진 거야. 그 옛날에 우리 무슨 시트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앤디인가? 무슨 가수 앤디라는 애가 맡은 역할이 장기적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의 문제로 어쩌고저쩌고 그런 대사가 있었잖아.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도 그런 문제 겪고 있는 거야. 왜? 대자본가들이 한마디로 이 주식으로 옛날에는 부자들이 돈을 벌어서 공장을 지었어.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문화발처럼 자기 공장을 막 지어간 거야. 그래서 그 공장을 지으면 뭐가 생겨? 일자리가 생겼어. 그래서 옛날에는 재벌들이 돈을 벌면 곧 나라 경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제 재벌들이 돈을 벌면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늘리냐? 안 그래. 그 돈을 지네끼리 나눠 가져버려. 원래 자본주의 정신은요. 원래 자본주의 정신은 그 10%를 11조로 내고 그 다음에 10%를 자기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80%를 다시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거야. 그걸 재투자라고 가르쳤어.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공부할 때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까지만 해도요. 그게 재투자라고 가르친 거야. 자본가는 이윤을 얻으면 그 이윤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재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재투자라는 건 뭐냐?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자본가가 이윤 추구하에 명분을 얻는 거예요. 일은 노동자가 있는데 왜 돈은 자본가가 갖니? 그런 비판이 있잖아. 그 비판에 대한 명분이 뭐냐? 이 돈은 내가 갖는 게 아니야. 이 돈은 사회적으로 재투자할 돈이야. 세금도 내고 그리고 공장을 더 지을 돈이야. 그래서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프로테스탄티즘. 그게 자본주의 정신이었어. 그런데 이게 점점점 이 자본가들이 변화되면서 공장을 더 이상 짓지 않는 거야. 공장을 어디다 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공장이 1990년대까지는 많았어. 근데 2000년대 들어서 다 어디로 갔어? 중국으로 갔잖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로 공장이 이주해버렸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가난한 그 나라 국민들을 아주 헐값에 일을 시키잖아. 그래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우리나라에 비싸게 팔아먹잖아. 그게 문제라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막 공장 돌리고 미싱 자르고 미싱 받고 일을 했어. 그럼 일자리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그 돈으로 만두도 사 먹고 칼국수도 사 먹고 뭐 옷도 좀 사고 뭐 저 동동구리무도 하나씩 사서 바르고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았어. 그럼 영세 자영업자들이 돈을 먹고 살면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조금 좋은 옷을 사 입어. 그러면 조금 영세 자영업자보다 조금 그 중견 기업들이 먹고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이 먹고 살게 돼.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먹고 살게 돼서 돈이 남으면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싼 차도 팔고 뭐 골프채도 팔고 그런 거야. 그러면 중견기업들이 차도 팔고 뭐 골프채도 팔고 이래가지고 돈을 벌면 그걸로
누군가가 세금을 걷어서 운영이 되는 거야. 즉 가장 기본은 뭐냐? 맨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제값을 주는 거야. 제값을 주는 건데 그 제값을 주지 않고 모두 쪽쪽 빨아서 재벌들이 지네들끼리 대주주가 나눠 먹기 때문에 나라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경제 문제, 뭐 박근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첫째가 뭐야? 비어서서 집 사라! 지네들이 갖고 있는 한 동씩 갖고 있는 아파트 우리더러 떠넘기려고. 두 번째, 중산층이 월세 살아라! 177만원 벌어서 90만원짜리 월세 살아라. 세 번째, 골프를 활성화해라! 이래가지고 경제가 살겠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발표한 게 빚 얻어서 집 사라. 집값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빚 얻어서 집을 산다면 그거 집값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 또 국민 세금으로 메꾸려는 거 아니야. 중산층이 월세를 살아라. 그러면서 중산층이 177만원 월급만 받아도 중산층이래. 근데 월세가 90만원이래. 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골프를 활성화하겠대. 야! 이것들이 진짜 박근혜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갈아엎어서 싹 죽이고 부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그게 박근혜의 목적인 것 같아. 다 같이 외쳐. 야! 응?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정도이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망치부인과 같이 보고 싶었던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볼게요. 자료실에 올라온 자료들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내지는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이 자료실에는 영상 자료만 올리는 건데 잠깐만. 우여곡절 끝에 이완구 총리 후보 인준안을 다룰 본회의가 오는 16일로 연기됐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총리 인준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완구 후보는 녹취록 파문에 이어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의혹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는 넘치는 의혹 제기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바빴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그를 도와 청문회의 맥을 끊는가 하면 갑자기 지역구 민원을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대한민국 인사청문회의 슬픈 자화상을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수인사를 나누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 통과될 것 같습니까? 미안합니다. 이 후보자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청문회 첫날 언론 외압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크게 흔들렸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여 차례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던 것과는 달리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과하다며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좀 과한 말씀 같고요. 이 후보자의 태도가 여유 있게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당 의원들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후보자가 위기에 몰린다 싶으면 수시로 개입해 맥을 끊습니다. 상환하고 변제하고 했던 거 다 내라 말이에요. 그뿐인 줄 압니까? 또 볼까요? 저 이장호 의원은 저 상대하기 싫으니까 의원 질문하는데
의원 질문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예의는 무슨 이장 의원이 지금 예의 따지게 생겼습니까? 청문회가 끝나자 동료 의원들이 그에게 잘했다고 응원해줍니다. 적극적으로 변호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기 그 가장 닮고 싶은 정치주자로 후보자를 꼽으셨는데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저 도지사 하시고 원내대표 하는 과정에서 전 저 어디 의원이야? 발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또 추진력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장우가 저 지역의 어디 대표적인 의원이야? 정치인이고 후보자 성품상 부동산 투기는 없을 거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오늘 저 청문회 대전 해보니까 동구 역시 시민들의 아닌 것 같고 민도가 저런 그냥 수준이구나. 의혹 수준인 것 같아요. 그거는 확인 좀 하셨나요? 아니 저 지금 청문회에서 확인됐잖아요, 다. 홍성이라는 아주 과연 야당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와 병역 면제 의혹 등이 흠집 내기를 위한 트집에 불과한 걸까? 같은 새누리당 청문위원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완벽하게 검증을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고. 청문회가 끝나도록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재산 신고에 2건의 중대한 재산이 누락된 겁니다. 이거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예, 의원님. 이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재산 은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녀분들에게 보내준 송금 내역 한 100만 불 정도의 내역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2만 불을 지금 자료를 내고서 이걸 가지고 해소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정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내놓지 않고 본인의 송금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런 청문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기망하는 그 자세를 고치지 않는 총리를 뽑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해서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여야 의원들이 함께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따져 시비를 가려야 하는데 여당 측은 후보자를 적극 감싸고 돌며 오히려 해명할 기회를 주려고 애를 씁니다. 뭐 재테크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투기를 했다면 잘못한 투기 같아요. 집안채 있는 사람이 무슨 투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테크도 제가 볼 때는 잘못하신 것 같아. 저는 뭐 청문위원으로서 이 투기는 분명히 아니다. 저는 사실 300만 원 주시고 받은 것도 저는 베품과 나눔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각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도 없는 세상, 미담도 없는 세상, 배려도 없는 세상보다는 저는 좀 관용과 베품, 쟤는 그 어디 사람과 의원이야?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공정한 사회고 원칙 있는 사회의 한 아름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할 청문위원 본연의 역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지역구 현안 사업 속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입니다. 묘목의 고장. 우리 이 위원장님이 자꾸만 물어보셔가지고 이게 제가 지역 PR을 좀 했는데 이 국가 어려운 경제를 지렛대로 짊어질 수 있는 것이 동계올림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방송 시간이 10만 8천 시간 그리고 올림픽 때 방영되는 그 시간을 합계를 내보니까 4만 8천 시간 22억 인구가 TV를 시청하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입니다. 청문회장인지 지역구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인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야당이 질의할 때보다 총리 후보자의 얼굴이 더 굳어집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힘듭니다. 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검증 자체가 힘들고 후보자께서 선택적으로 자료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명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마치 한 구석의 걸 내면서 이게 전체 해명이 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해외 송금 내역 본인 거 내셔야 되는 겁니다. 왜 본인의 해외 송금 내역을 안 내요? 이건 본인 거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장에 온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안 내면서 자꾸 무슨 자료를 내겠다
그럼 오늘 시간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내서 언제 우리가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판단하지 말고 넘어가자는 그런, 이건 술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 여당 청문위원들은 앞장서 방패막이 노릇을 합니다. 경륜과 경험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조화 조율에 탁월한 협상력을 가지셨고 또 국가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임명직으로 최고위직이고 대통령 유고시 권한을 대행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틀간의 대한민국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동급입니다. 저런 사람을 총리라고 인정한다라면 그 책임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져야 될 거예요. 전병헌, 할 말 한다던 김무성, 유승민 어디 있나? 김무성, 유승민 꼬리 내린 상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13일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고 하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되셔서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요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며 이완구 총리 임명 동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두 사람을 꼬집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에 할 말하는 KY라인을 언론이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에 할 말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진언하는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자임한 분들이 꼬리를 내린 상태가 돼 표리부동 형태가 된다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같이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불신을 살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웬일로? 바른말도 한번 하네. 자, 여러분 제가 뭐라 했어요? 김무성, 유승민이 됐을 때 지난주 초였죠? 김무성, 유승민이 당대표 되고 원내대표 됐을 때 언론사가 막 이제 박근혜에게 할 말을 하겠다. 뭐 혁신적인 새누리당 오만 홍보를 다 했잖아. 그때 내가 뭐라 했어? 하나 보자. 무슨 김무성, 유승민이가 박근혜한테 할 말을 하겠냐. 원조 친박들이. 그리고 내가 얘기했었죠. 그때 막 언론사들이 진짜 막 흥분해가지고 김무성이 당대표 되고 유승민이 됐다고. 이제 청와대에게 할 말을 하는 새누리당 정권과 뭐 이게 대립각을 세우는 아주 지랄들 하더니만 다 어디 갔냐? 어디 갔어? 박근혜하고 대립각을 세울 거라고 그렇게 설레발 떨던 기자들 앞으로 기사 쓰지 마. 아예 입을 열지 마. 니네는 세상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결국 내가 뭐라 했어요? 김무성, 유승민을 띄웠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야당의 존재감을 죽여버리고 야당의 존재감을 없애고 그 정부 여당 안에서 옛날에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둘이 짬짬이해서 이명박의 모든 범죄는 박근혜가 사진 사인해줬잖아. 그런 것처럼 야당의 존재감을 없애기 위해서 여당 내에 마치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쇼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의 눈과기를 야당으로부터 여당으로 주목시키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카메라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막 이명박이 4대강한데 야당에서 단식하고 막 대국민 선전전하고 막 장외 집회하고 난리가나. 텔레비 한마디도 안 나와. 박근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근혜네 집 앞에서 일주일 동안 지금 이곳은 박근혜 대표의 박근혜 당대표의 집 앞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박근혜 대표가 이명박이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현장 생중계해. 일주일 만에 박근혜가 나와. 그래갖고 웃으면서 이래서 차 타고 밥 먹으러 가. 갔다 와갖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많이 고민해서 수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씩 들어가면 끝이야. 그동안 야당 의원들 막 단식하다 실려가고 아무도 안 나와. 그렇게 해서 이명박의 모든 범죄를 박근혜가 추후 승인해 준 거라고. 딱 그랬잖아. 내 말이 맞지? 맨날 뉴스에 나왔잖아.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열받았는 줄 알아? 자,
그다음에 내가 또 하고 싶은 얘기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래서 뭐 김무성, 유승민이 뭐 저기 누구한테 박근혜한테 각을 세울 거다. 개쇼 진짜. 아, 나 진짜 대한민국 기자들 진짜 그럴 때마다 막 짜증나. 그렇게 세상 볼 줄 몰라갖고 어떻게 기자를 해. 정신들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예. 자, 오늘 올라온 자료는 이게 단가? 함께 읽는 뉴스에서도 볼만한 게 이명박 체결한 이라크 유전 MOU 35억 달러짜리 사기극 들통. KBS 보도국에 일베 기자 있다. 기자들 익명 게시판에 생리휴가 가려면 생리 인증하라. 일베 헤비 유저로 밝혀져 보도국 큰 충격. 예. 지금 뭐 KBS에만 일베가 있겠어? 법원에도 있는데? 자, 유신공주 자기 세계에 갇혀 박 대통령 기본 개념 전혀 없어.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완구 부적합. 전당대회 후 문재인과 새정치연합 지지율 급등. 문재인 공동 여론조사로 이완구 인준을 결정하자. 새누리 합의를 뒤집으려는 교묘한 발상이다. 새정치 국민 뜻에 따르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거 오늘 아침에 시끄러웠죠? 문재인이 공동 여론조사로 이완구 인준을 결정하자라고 기자들이 제목을 뽑았어. 그런데 문재인이 했던 핵심 발언은 뭐냐 하면 그 여론조사가 핵심이 아니라 이완구 스스로 사퇴하라. 그게 당론이다. 지금 계속 얘기해서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야당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지금 새정연의 입장은 이완구 자진 사퇴해라. 그리고 잠깐만. 내가 잘못 알은 건가? 이거는 무슨 제목인데요? 논평 브리핑 제목이 왔어? 예. 이 브리핑을 해도 기사로 써주는 사람이 없나봐. 아까 문재인 측에서는요. 문재인 측에서 내가 한 말은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완구 스스로 사퇴하라는 게 핵심이다. 지금 새정연의 입장은 이완구가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단독 처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완구를 총리로 인준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단독 강행해서 그 이완구를 단독 표결 처리하면 앞으로 의사일정에 동의 못한다. 협조 못한다. 이게 지금 새정치연합의 입장이고 그 문재인 측에서 어저께 새로운 제3의 안을 제출한 게 뭐냐. 그러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여론조사를 맡겨서 받아보면 될 거 아니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안 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이제 문재인이 여론조사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한국갤럽에서 저런 조사했다는 거 지금 전국에 방송으로 안 됐잖아. 그러니까 문재인은 여론조사를 해서 확정을 짓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만 우리 편인 척 하면서 계속 새누리 유리한 글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여론조사로 그런 걸 결정하냐고. 아니 노무현 때는 다 여론조사에서 결정했잖아. 여론조사에서 여론이 반대한다고 계속 기자들이 글 써가지고 그래서 노무현이 여론이 50% 이상 지지하지 않으면 안 했잖아. 그때는 여론에 따라야 된다더니 그리고 박근혜가 욕먹을 때마다 박근혜 지지율 50%다.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거다. 그러면서 밀어붙이더니 문재인이 여론에 따라서 총리 인준하자는 건 그건 잘못이야? 아니 무슨 기자가 그렇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해. 노무현 때는 여론조사에 보고 자기네들이 설레발을 쳐가지고 계속 비판적으로 보도해놓고 여론이 나빠지면
여론에 따라 포기하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애들이 이제 와서 여론을 물어서 총리를 해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니까 그게 무슨 꼼수야? 그게 줏대 없는 정치? 뭐? 그런 건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야,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정치 교과서에서는요 정당은 여론에 따라 물론 여론에 끌려다니면 안 되겠지만 여론을 감안해서 정책을 생산하라고 되어 있어.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생산하라고 나와 있다고. 정당이 여론을 묻는 거는 당연한 거야. 국민 여론하고 상관없이 지 멋대로 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지. 나 어이가 없다니까. 자, 뭐라는 거야? 문재인 합의 왜곡하는 유승민 웃기는 자. 본회의 연기하는 것만 합의했을 뿐. 또 이게 그만한다니까 뉴스를 실실 갖고 오면서 시간을 연장하려는 이 문재인. 유승민 내가 웃기는 자라고 왜곡하지 말아라. 본회의 연기하는 것만 협의했을 뿐이다. 오늘 아까 4시 54분이면 좀 아까 나온 거네. 따끈따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자신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완구 총리 후보 인준 여부를 결정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자 합의 내용을 왜곡하지 말라고 분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50대 기살리기 오찬 행사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아니 그렇게 왜곡하면서 얘기하면 되나 16일 날로 본회의를 연기하는 것만 합의했다고 우리 대표부가 분명히 발표했는데 무슨 더 이상 합의가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얘기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딱 제때 말을 해줘야 돼. 그는 이어 그 양반이 즉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런 기조로 날 비판했다는 거 아닌가. 저를 웃기는 자 아니냐고 정확하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라라고 유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도 정확한 합의 내용을 우 원내대표에게 들으라며 우윤군 왜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하나 무슨 합의를 했다는 건가 왜 자꾸 사실 아닌 걸 근거해서 질문하나 진짜 이런 거야? 문재인이? 그러니까 왜 새누리당에서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냐 그리고 무슨 합의를 했다는 거냐 왜 자꾸 사실이 아닌 거를 근거해서 질문하나 그러면서 정확한 보도를 주문했다. 이야 이에 대해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72조 2항은 본회의 개의 시간, 심의 대상, 안건 순서를 본회의 의사 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 의사 일정을 연기한 것은 상정하기로 한 모든 안건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절차와 합의를 무시하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게 반박이야? 동문서답 아니야? 그는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약속했던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16일 본회의에서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여야 합의 정신은 본회의에 참여하여 표결로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새정치연합의 표결 참여를 압박했다. 아니 그 본회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고 회의 일정에 대해서만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래도 현재까지는 문재인의 반론을 실어주고 있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언론인들이 언제까지 저럴지 몰라. 한번 두고 봐야 돼. 자, 그래서 문재인이 무슨 사고를 쳤어. 네가 사고를 쳤지. 예.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합시다. 내가 내일 9시부터 팽목항 가야 돼. 내가 내일 9시에 출발해서 팽목항을 갔다가 일요일 새벽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쉬어야 돼요.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뉴스는 좀 아쉽겠지만 이 정도로 합시다. 응? 좀 아쉽겠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말 내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들이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느냐. 두 눈 부릅뜨고 뭐 카톡이나 밴드나 뭐 또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어떤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나. 쟤네들의 방향은 뭐다. 이완구에 대한 비난 여론을 그 미친 판사나 미친 기자를 동원해서 뭐 KBS 일베 기자나 뭐 일베 판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완구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돌리려는 거야. KBS 기자나 그 정신이상 판사는 월요일부터 욕해도 늦지 않아요. 이완구의 총리 낙마한 이후에 우리가 비판해도 그거 안 늦는 거야. 그때 가서 욕해도 돼.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 이번 주말에 이완구를 총리로 앉히려고 지금 국민들에게 길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지금 뺑뺑이를 돌리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목표와 중심을 봐야 돼. 이완구는 총리 자격이 없다. 이완구는 총리 자격이 없다. 이완구는 사퇴하라. 그 얘기를 우린 이번 주말 내내 해야 되는 거야. 그 방향을 잃으면 안 돼. 나머지 나쁜 새끼들은 그 다음에 잡아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리고 내일은 팽목항에 모여서 팽목항을 세월호를 당장 인양하라. 팽목항에 모여서 당장 세월호 인양하라. 그리고 이완구와 한국일보 기자를 시민단체가 한국일보 기자를 왜 고발을 하냐고. 저 미친 것들이. 이완구나 고발해야지. 자,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팽목항에 모여서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9시에 출발해서 가면서 방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바일 방송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제가 어디쯤 지나고 있다 제목으로 쓸 테니까 어디쯤을 지나고 있다라고 쓰면서 갈 테니까요. 아니야, 그거 쓰면 또 위험한가? 어쨌거나 제 목표는 4시에 도착하는 게 목표예요. 팽목항에 4시에 도착이 목표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오실 분들 오셔서 같이 인사 먼저 나누고 우리 같이 앉아서 볼 수 있도록 4시에 팽목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 가는데 7시간 걸리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마음에 안 드셨다면 다음엔 안 보셔도 됩니다. 목 아파.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준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한 분 한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하다 주제를 잃어버릴까봐, 길을 잃어버릴까봐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녹화해서 유튜브와 또 팟캐스트에 올리시는 우리 참세상님, 여비고님, 그리고 우리 풍행국님 감사드립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방이 열리자마자 달려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3,610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밌게 봐놓고 추천 안하고 도망가신 님들 새빤스에 설사할지어다. 예.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봄이 오다가 도망갔나 싶죠. 예. 아무리 날씨가 춥고 기온이 내려가도 입춘이 지난 뒤에는 바람의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아무리 꽃샘추위가 심해도 꽃은 피더이다. 대한민국에도 이 동토의 땅에 민주주의의 봄이 오길 기다립니다. 자연은 봄이 와도 우리 동토의 땅에 정치적 동토인 대한민국에 과연 민주주의의 봄은 올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날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봄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온 우주가 우리에게 화답하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가고 100사람이 가고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길이 되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길이 아니다.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번 주말 정말 치열하게 싸웁시다.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또 하나 작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깨어있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완구 사퇴시키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14일 오전부터 내려가는 방송 할 거고요. 거기 현장에 도착해서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방송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정규 생방송은 16일 오후 2시에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방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싸우라면서요. 그래도 평안한 주말, 싸우는 주말, 다음 월요일 2시에 만나요.